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시나요? 주변을 보면 친척 간, 그리고 심지어 형제 간에도 잘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친척들 간이야 자주 안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같이 자라온 형제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어느 자식 한 편만 드는 경우 그런데요. 다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특별히 눈에 밟히는 자식이 있죠. 날 빼다 박았다거나 어렸을 때 좀 아팠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쁜 짓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다른 자식들에 비해 애착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유 없이 언니와 차별 대우를 받다가 급기야 돈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인연을 끊었다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주 전부터 엄마랑 언니와 잠시 의절한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 언니, 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버지랑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시고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26살이고 언니는 30살입니다. 언니가 저보다 4살이나 많은데 하는 짓은 저보다 4살 어리게, 아니 그보다 더 철없이 행동합니다. 항상 제가 언니를 돌보는 기분이고요. 엄마는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언니의 개념 없는 행동들은 대체로 언니의 상식 밖의 씀씀이 때문인 경우들입니다. 언니는 프리랜서인데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그냥 알바하면서 용돈이나 버는 정도입니다. 한 달에 잘 벌면 200만원 놀면서 설렁설렁 일하면 100만원 정도 벌어요. 저는 전문대 졸업해서 대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가 벌써 3년 차라 언니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요. 그런데 언니는 올해에만 유럽 여행, 일본 여행 다녀오고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저도 아직 유럽 여행은 못 해봤거든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것도 있지만 일주일만 다녀오려 해도 대충 비행기 값만 150만원에 숙박비 하루 20만원에도 이것도 140만원. 가서 먹고 입장료 내고 하는데 또 못해도 100만원 이상은 필요하잖아요. 최소 400만원은 있어야 유럽에 갈 텐데 거의 제 한 달 월급을 한 번에 쓸 용기가 저는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는 돈 200만원 벌면서 모으는 족족 다 써버립니다. 유럽 여행도 한 6개월간 모은 돈 한 번에 털어서 갔다 온 거고요. 일본 여행은 친구랑 가기로 했던 거라고 저한테 빌려서 간 거예요. 물론 아직 갚진 않았고요. 제주도는 자기 힐링이 좀 필요하다고 또 다녀온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갈 돈으로 내 돈이나 먼저 갚으라고 했는데 네 돈 안 떼먹으니까 상관 말라고 돈 좀 번다고 더럽게 유세 부린다고 뭐라 하더군요. 그리고 또 언니는 금사빠라 어디 알바만 나갔다 하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대박이라고 항상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서 선물해줘야 한다고 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선물을 사요. 그러다 보니 나이 30에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또 돈이 부족하면 언제나 저에게 손을 벌려요. 엄마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주방 보조로 일을 다니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나가지는 못하시고 저녁 시간 피크타임에 파트타임으로 식당에 나가세요. 시급이 괜찮기는 한데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시니까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버십니다.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이거라도 잘 모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언니가 자꾸 엄마 돈까지 써버린다는 거예요. 엄마는 첫째 딸이라고 하면 껌뻑 죽어서 언니가 애교 좀 부리면 그걸 또 다 들어주고요. 그렇다 보니 엄마도 지금 사는 전세금 빼면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어요. 대출은 없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그래도 월급 350만원쯤 받으면서 생활비는 거의 다 되고 있고 앞으로도 월급이 오를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를 하려고 해도 내가 없으면 두 사람 다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시집 가버리면 일 더하다 몸 상하지는 않을까 하여 선뜻 결혼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랑 언니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결혼은 가능한 천천히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고 제가 없으면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니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는데 다른 지방에서 자취를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요. 월급은 200 정도인데 일도 편하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고
그동안 알바 생활만 하다가 좋은 기회라고 꼭 해야 한다고요? 저는 내심 언니라도 입을 덜면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목표가 딱 5천만 원 목돈 만들어드리고 독립하는 거거든요. 4, 5년쯤 걸릴 것 같은데 언니 식비랑 뒤치다꺼리 해주는 거 빼면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3년 정도면 돈 해주고 저도 30 전에는 나가서 제 인생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언니가 독립하려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언니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앉혀놓으시고는 저에게 제일 어린 네가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소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가족인데 당연하지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언니가 나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전셋집 작은 거라도 해주고 싶거든. 그런데 전셋값이 4천만 원이라네. 그만한 돈이 엄마한테는 없어서 너는 직업도 확실하니 대출 나오지 않을까? 네 명의로 4천만 원만 대출해주면 엄마랑 언니가 갚을게. 해줄 수 있지? 이러는 겁니다. 물론 제 명의로 4천만 원 대출 나오죠.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엄마 월급 140만 원에 최대한 아끼고 아껴봐야 8에서 90만 원 저축하는데 4천만 원이면 5년은 갚아야 합니다. 언니는 분명 돈 다 써버릴 거니까요. 5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독립을 하려면 투룸 말고 원룸으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라고 했죠.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정도는 제가 빌려줄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언니라는 년이 하는 말이 원룸에서 어떻게 살아 좁아서 내 옷만 해도 방 하나는 필요한데 투룸 아니면 못 살아. 그리고 월세 내고 나면 내가 돈을 어떻게 모으겠니? 전세로 해서 모아야 네 돈도 갚고 할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아, 엄마랑 언니가 이미 말을 맞췄구나 싶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언니가 언제 돈 모은 적 있어? 어차피 전세 살면서 월세 안 내도 그 돈 전부 다 언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쓸 거잖아. 그동안 얼마나 모았어? 돈 100만 원이라도 통장에 있으면 내가 빌려줄게. 한번 계좌 까봐. 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잘도 모았겠네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게 싸가지 없게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냐고 뺨을 때리더군요. 네 돈 더러워서 내가 안 받는다고 하고 나갔어요. 엄마는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얼른 가서 언니에게 사과하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솔직히 그동안 내가 생활비 낸 것만 얼마인지 아냐고, 언니 핸드폰비도 내가 내주고 있는 거 모르냐고 소리 질렀어요. 언니는 최신 폰 나오면 바로 바꾸고는 제 카드로 결제해 놓거든요. 이것만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요. 저는 돈 아까워서 폰도 5년 전에 바꾼 거 그대로고 요금제도 알뜰폰에서 제일 싼 거만 써요. 와이파이 안 되는 곳에서는 데이터 최대한 아끼면서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 싶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집안엔 냉랭한 기운이 돌았어요. 저는 엄마와 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언니가 독립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하니 슬슬 다시 저에게 들러붙더군요. 딸, 걱정하지 말고 꼭 우리가 갚을 거니까 대출만 받아줘.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대출 나오면 이렇게까지 부탁 안 하지.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서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저 둘이 돈을 갚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였고 만약 대출을 받아준다면 제가 몇 년에 걸쳐 갚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완전히 거지근성이 박혀버려서 평생 핏발리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계약하면 잔금날 돈 보내줄게 했습니다. 물론 안 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언니와 엄마는 투룸 빌라 전세 계약을 하고 왔고 한 달 반 뒤에 입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대출 진행하고 있지? 문제없게 잘해라 라고 하더군요. 무슨 맡긴 돈 찾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을 끊던 내가 눈앞에서 없어져야 언니가 정신 차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 이사 일주일 전에 저도 독립해버렸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언니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대책 없이 잠수 타기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회사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언니,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대출 받아주면 언니가 안 갚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중소기업 다니면 전세 대출 잘 나온다더라. 아직 일주일 시간 남았으니까 언니가 알아보고 전세금 대출을 받던가 계약금 날리던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언니 핸드폰 있지? 그거 내 카드에서 결제되는 거 끊어놨거든. 이제 청구서 집에 우편으로 올 거니까 잘 받아서 직접 내. 안 그러면 핸드폰 끊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열받는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어차피 나 1년 동안 엄마랑 언니 차단해 놓을 거거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연습 좀 해봐. 그럼 1년 뒤에 연락할게. 안녕. 이렇게 편지를 써놨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몰라요. 1년간 없는 사람처럼 잠수 탔다가 그때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인데 뭐 알아서 잘했겠죠. 언니도 벌써 30살이니까요. 평생 착한 딸 컴플렉스 때문에 언니랑 엄마부터 챙기다가 독립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니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둘 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니 별일은 없겠죠. 이번 기회에 엄마도 제가 소중한 딸이라는 걸 좀 깨닫고 언니도 나이값 좀 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